서류 기반 면접은 요 앞에 있는 종합 전형 가이드북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종합 전형 가이드북 혹은 수시 모집 요강을 많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정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정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고 그거를 핵심 활동을 고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막 읽다 보면 이게 좀 주목받을 만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나에게 핵심인데, 요것들을 핵심 활동을 고르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핵심 활동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서술이라고 되어 있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읽는데, 그냥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읽는다. 첫 번째 목적은 나의 핵심 활동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핵심 활동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중심으로 읽는 게 하나.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서술은 없는가.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서술이라는 건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게 관념적인 서술이잖아요. 그리고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것도 관념적인 서술이잖아요. 이런 관념적인 서술이나 추상적인 서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건국대의 아까 여기 학종 가이드북,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런 게 아까 입시 채널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학종 가이드북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면접 질문의 예시예요. 그 면접 질문의 예시인데, 이 면접 질문 예시에 보면 1번 문항이 뭐라고 했냐면, 포털 뉴스 속 어뷰징 현상에 대해 탐구했는데 어뷰징 현상이 무엇인가요?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입학사정관들은 어떻게 알았을 거냐? 또는 면접관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 거냐? 당연히 이게 학생부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포털 뉴스 속에 어뷰징 현상에 대해서 탐구했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을 수도 있고 학생부에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뷰징 현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애가 제가요? 이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했어요? 이러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그 어뷰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던 어뷰징과 조금 달랐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좀 잘 하고 연관을 짓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그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핵심 활동을 고르거나 아니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서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추상적인 서술인 거예요. 어뷰징에 대해서 탐구했다. 근데 어뷰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물류센터 화재 사건 보도에 대해 팩트 체크 활동을 했는데 보도 내용에서 틀린 점이 있었나요?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플랫폼 발전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건 무엇을 말하나요? 그러면 이게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널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썼던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그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핵심 활동을 고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핵심 활동을 고르라고 말씀드렸는데 핵심 활동을 고르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핵심 활동을 고르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모든 학생부의 활동에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학생부 활동을 다 보려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핵심 활동에서 출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핵심 활동만 골라서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수경 원장님 조카가 이제 작년 면접 후기를 이렇게 전달해 준 것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당황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학생부 전체가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굉장히 학생부를 꼼꼼하게 읽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상위권, 최상위 대학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이 학생부를 완벽하게 읽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학생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미래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짧은 서술일 수 있어요. 화학 원시간의 배터리의 원리를 이해하고라고 이 짧은 서술을 세특에 적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배터리 원리를 이해하고 발전 과정을 탐구했다라고 선생님이 써주셨어. 그래서 우수한 학생이라 써줬어. 근데 나는 화학 원시간의 배터리 원리를 이해한 게 그렇게 중요한 활동이 아니고 화학 동아리에서 한 게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만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가면 이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면접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핵심 활동을 고르는 데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학생부를 계속 읽으면서 요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지, 요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4번의 수렴을 진행했고 ESS에 관해서 연구했다고 했는데 그 ESS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학생부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 꼼꼼하게.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동국대 학종 가이드북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국대 학종 가이드북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미생물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란 독서 활동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독서 활동에 분명히 저게 적혀 있는데 나는 저 책이 생각이 안 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웃자고 제가요? 이렇게 그랬는데 안 웃으시네 다들. 근데 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을 잘해야 돼. 그래서 1, 2학년 때 메모를 해두는 게 진짜 중요한 게, 그러니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 계세요? 1, 2학년 학부모님들 혹시 계시면 O라고 한번 해봐 주실래요? 1,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면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를 메모를 해두는 게 되게 좋아요. 그 메모를 해두면 그 메모를 갖고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를 다 이렇게 해 놓는 1, 2학년 때 활동을 하거나 할 때마다 그 메모를 해두면 이거를 지금 와서 옛날 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친구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책은 제가 3학년 때 읽은 책으로 저자는 존 잉그럼입니다. 미생물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네, 그 책은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인 미생물 배양 실험을 통해 미생물이라는 것의 매력을 느끼고 실험 내용 중 궁금했던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읽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 더 대답 잘한 것처럼 보이세요? 누가 더 대답을 잘한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오른쪽과 왼쪽, 녹색과 보라색.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대답을 왜 그게 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오른쪽이 대답을 더 잘했을까요?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 있는 저 대답은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거잖아요. 나와 관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나와 관련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와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잖아. 물론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원문을 그냥 보여드리면, 원문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문을 보여드리면 독서 활동의 계기를 확인하고 그리고 독서를 통한 경험과 전공 관심도 및 이해도 그 다음에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만드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원론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았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되죠. 아니 지금부터가 아니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 수능 공부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수능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1단계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면접을 준비할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대 그 학종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면접관의 질문 요지는 활동의 진위 여부 검증도 있지만 실제로 질문을 통해서 알고 싶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왜 그 활동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이게 딱딱 맞죠? 오늘 PT가 아주 딱딱 맞습니다. 이럴 때 희열을 느껴요, 저는. 제가 막 대단한 사람 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까 제가 자질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그걸 같이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면접을 다녀온 친구 중에서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뭐를 하는 경우도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책을 세특에 왜 영어 이름은 길잖아요. 영어 이름은 긴데 그 긴 영어 이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보통 나뉘어지잖아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앞에 2개로만 썼는데 뒤에 2개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 퀸 메리를 메리 스튜어트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읽어보고 이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에 대한 거, 뭐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너 영어 잘한다고 학생부에 되게 많은데 그러면 너의 수상 경력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들어서 그 수상을 하게 된 과정을 영어로 말해보라고. 이런 게 뭐 이렇게 대비를 한다고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떤 과정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학생부에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되 왜, 어떻게 성장, 이 3가지의 초점을 갖고 왜 그걸 했고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것을 갖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 내용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기반 면접에 아까 제가 이 핵심 활동이라고 고르고 추상적 관념 서술을 골라서 그거를 막 채워가려고 한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학생부 전체를 다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꼼꼼하게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하나 해야 되는 건데, 그 과목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과목을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너는 이렇게 이 과목은 왜 안 했니? 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라는 건 안 한 이유를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했는지 또는 그래서 너한테 무엇을 얻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과목 선택에 있어서 선택한 이유와 선택하지 않은 이유, 선택한 이유와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과목들마다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 두면서 보시면 되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쵸? 학과와 연관돼 있는 것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식보다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그리고 진실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서류교환 면접의 핵심이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 두시면 될 거다라는 거. 자, 질문과 꼬리 질문을 준비하라. 이걸로 딱 대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뭐 조별로 탐구한 무슨 과제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라는 세특이 있고, 특히 무슨 부분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제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진술을 찾고 그걸 질문으로 바꿔보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말도 그렇고요, 그렇죠? 공감을 얻었다, 이런 것도 있고, 자신의 경험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자신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도 그렇고, 큰 호응이라는 것도 그렇고, 공감이라는 것도, 이거 다 질문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질문거리를 만들고 그 질문거리에 대한 답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과제였나요? 여기서 무슨 과제를 발표했다. 그럼 이 과제의 성격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꼭 그걸 답을 해보는. 반 학생들의 호응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내가 또 호응의 원인은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잘 알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어떤 경험을 다루었나요? 경험 중에서 어떤 경험을 다루었죠? 그 경험을 다루었다. 그러면 그 경험을 내가 다룬 것은 내가 이 세계를 보는 인식이 어떤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어떤 경험을 다루었나요?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참고한 자료는 없었나요? 그 참고한 자료는 무엇이었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답을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에 따르는 또 다른 꼬리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였나요? 어떤 과제였는데, 그럼 그 과제에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반 학생들의 호응의 원인을 뭐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그런 호응의 원인이 그거였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그럼 뭐 앞으로 발표를 할 때 이런 걸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해야 되겠구나. 또는 뭐 앞으로 내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 연구를 할 때도 그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집단이 오는 거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여기 와서 꼭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보다 그 말보다 이게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 연구를 하게 될 때 이런 호응을 얻었던 이 포인트를 잘 살려서 이렇게 이 연구를 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친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깊이 있는 친구인 거고. 그래서 이 꼬리 질문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참고한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게 됐지? 그걸? 그거 뭐 전공서적인데 그건 어떻게 알게 됐지? 이렇게 추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무엇을 하고 할 것인가? 저는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그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한 부분들을 모두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모두 그렇게 가는 게 힘드니까 처음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넓혀서 이렇게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점, 예,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면 될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초점으로 출발하시지 말고 나중에 예, 이제 이걸 계속 해가시다가 이런 초점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이 대답은 어떻게 연결되지? 라는 걸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은 나의 적극성과 탐구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건가? 이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꼭 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윗단계까지는 와야 돼요. 윗단계까지는. 그래서 윗단계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 그 답을 통해서 더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도 생각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두면 되지 않을까. 이게 서류 교환 면접의 기본적인 준비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친구들 만나보면 그래도 이것만 하면 돼요. 뭐 좀 더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뭐 본인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준비해 가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걸 또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다른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준비를 더 하게 된다면 30초에서 1분 사이 정도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해 보는 거, 이제 그게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나 계기가 된 사건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걸 한 1분 30초짜리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먼저 당연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보고, 또 촬영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도 한 1분 30초 정도, 학업계획과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거를 1분 30초 정도 준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랑스러워하는 고교 활동을 1분 정도를 준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랑할 만한 성적, 그러니까 내가 저는 이걸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굉장히 잘하기도 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인성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30초 정도로 준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교과 성적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저는 성적이 이렇지만 이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잘한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치열함을 뚫고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두는 거. 요 정도를 준비를 해두면 결과적으로 뭐 너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얘기해봐. 그랬을 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좀 해두는 것도 좋으니까, 저거를 자꾸 써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체로 질문은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저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촬영하고 컴퓨터 수정해서 다시 촬영하고, 이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까지는 아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아빠 친구들 앞에서 말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가 그 촬영해서 검토하고 수정해서 다시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시고, 뭘 입고 가야 되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됩니다. 단정하고 편안한 옷으로 가면 되니까, 뭘 입고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하시지 말고 이제 그거를 차곡차곡 생각을 해두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 자신감을 갖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